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냐? 바로 힘센 남자 헤라클레스 되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고요. 그중 12가지 과업이라는 에피소드가 가장 유명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출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제우스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연이 있습니다. 제우스는 아버지의 가족들과 싸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들의 왕이 되죠. 바로 티타노마키아 전쟁이죠. 그러자 티탄을 낳은 어머니 가이아는 이 손주뻘인 제우스를 혼내주기 위해서 기간테스라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공격해요. 이걸 기간토마키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제우스가 이 전쟁을 앞두고 예언을 받습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인간 영웅의 도움이 필요해요. 딱 들은 거예요. 제우스가 그때부터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낳아줄 인간 여자를 찾기 시작해요. 그 여자가 바로 알크메네였습니다. 하지만 알크메네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제우스가 아니라는. 알크메네의 남편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집을 비웠는데 이 틈에 제우스가 남편 모습으로 변신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알크메네랑.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헤라클레스라는 거죠. 원래 이름은 헤라클레스가 아니에요. 제우스랑 알크메네가 첫날 밤을 치르는 그날 달이 뜨고 지는 것이 3번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3번 뜬 달의 이름이라는 뜻의 트리셀레모스라고 지었었죠. 제우스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본처인 헤라가 굉장히 질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 뱀을 보냅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트리셀레모스가 뱀의 목을 졸라 죽여요. 벌써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본 남편이. 그래서 이 장면을 보자 트리셀레모스가 내 애가 아니라 이거 신의 아이인 것 같다라는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내다 버립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이 트리셀레모스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숨긴 채 헤라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어머니, 불행하게 버림받은 아이니까 젖을 먹여서 살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헤라가 이 말에 속아서 자신이 죽이려던 아이인지도 모르고 직접 젖을 먹인 후에 돌려보내요. 이때 갖게 된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의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이제 헤라클레스의 배경에 대해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혈질이라는 아주 큰 단점이 있었어요. 이런 성격을 없애기 위해 부모가 순한 양을 좀 돌보면서 너 성격 좀 가라앉혀야 돼, 이렇게 양치기를 시켰던 거죠. 자,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양을 세봐야 돼요. 잘 있는지 양들이. 그런데 셀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주변에 사는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은 것이었죠. 그래서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그 자리에서 나무를 또 분질러서 곤봉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자를 사냥해버렸죠. 헤라클레스의 고향이 그리스 도시 중에 테베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르코메노스라는 나라를 섬기는 도시예요. 첫 사냥을 성공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을에 매년 곡물을 거들어 온 오르코메노스의 사신이 와 있는 걸 보고 우리 마을은 곡물을 줄 수 없다면서 이 사신의 귀를 잘라서 내쫓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죠. 대화로 푸는 게 없어요. 그러자 화가 난 오르코메노스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 테베를 쳐들어가요. 어때요?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활약으로 테베가 승리하죠.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인정받아서 테베의 공주와 결혼했고 왕의 사위가 돼버립니다. 이것을 본 헤라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우스가 다른 여성과 낳은 아들인 것도 모르고 젖을 먹여 키운 것도 열받는데 왕의 사위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저주를 겁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 앞에 며칠 전 사냥했던 그 사자가 여러 마리로 변해서 나타났어요. 다시 사냥했죠. 그런데 이 사자들이 사실 헤라클레스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헤라의 저주 때문에 사자로 보였던 거죠. 헤라클레스는 가족을 죽였어요. 이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신인 아폴론의 신탁을 받아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돼요. 바로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왕을 찾아가 그 밑에서 12가지 임무들을 해결하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 그런데 이 에우리스테우스가 헤라클레스랑 굉장히 지독한 악연이 있어요.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지만 이미 결혼한 엄마인 알크메네가 있었죠. 알크메네의 남편은 미케네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밑에서 그냥 자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헤라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태어날 시기를 일부러 늦춥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촌 동생이 먼저 태어나면서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에우리스테우스였던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의 질투로 헤라클레스 대신 왕이 된 거예요. 어부지리로. 자기는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진짜 왕이 됐어야 할 헤라클레스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 보니 왕 자리를 빼앗길까봐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죠. 에우리스테우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헤라클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과제를 내립니다. 1년간 하나씩 총 12년간 종살이를 시키죠. 이렇게 시작된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임무는 네메아라는 지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사자를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헤라클레스는 활도 쏘고 곤봉으로 공격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자가 두꺼운 황금 털로 덮여있는 탓에 상처 하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무기로 공격할 수 없으니 맨손으로 공격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목을 졸라봤더니 사자가 죽는 거예요. 질식했어요. 그리고 이 사자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갑옷과 투구로 만들었죠. 헤라클레스의 캐릭터를 볼 때 사자 가죽을 머리에 쓰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지금의 헤라클레스의 이미지가 이 일화로 생긴 디자인인 거죠. 자, 죽은 사자를 들쳐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 앞에 내려놨어요. 저 사자 잡아왔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에우리스테우스가 황당하죠. 자기는 사자를 이용해 헤라클레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자를 사냥해 왔어.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내기로 한 에우리스테우스는 늪지대에 서식하는 괴물 히드라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히드라는 맹독을 가졌고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뱀처럼 생긴 괴물이에요. 머리를 자르면 그곳에서 2개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서 헤라가 기른 괴물이었죠. 혼자 힘으로 처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조카를 부릅니다. 그래서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내면 그때 불로 자른 부분을 지져달라고 했어요. 이 작전이 효과가 있었죠. 히드라를 죽인 헤라클레스는 그 피를 화살에 묻혀서 독화살로 만듭니다. 히드라의 피가 아주 맹독이거든요. 그리고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가서 2번째 임무도 끝냈음을 알리게 됩니다. 헤라클레스가 계속 살아 돌아오자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은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3번째 과제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암사슴을 잡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슴을 사냥하면 임무를 완수하더라도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사게 될 겁니다. 이것을 노리고 내린 명령이었죠. 아르테미스의 사슴은 달리기가 아주 빨랐어요. 그래서 잡기 힘들지만 어때요?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진 헤라클레스가 1년이나 쫓아다니다 보니 사슴이 먼저 지쳤고 결국 붙잡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아르테미스와 쌍둥이인 아폴론을 만나요. 아폴론도 제우스 아들이죠. 엄마는 다르지만 같은 제우스의 아들이라 헤라클레스와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헤라클레스가 인맥을 활용하는 또 의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우리스테우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내린 명령이었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아르테미스의 분노는 명령을 내린 에우리스테우스를 향하게 되죠. 성으로 돌아온 헤라클레스, 자, 아르테미스에게 사슴을 돌려줘야 됩니다. 방법을 고민하다가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사슴을 직접 받아가라면서 풀어줬어요. 자, 반인반신인 헤라클레스도 1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잡은 사슴인데 한낱 인간인 에우리스테우스가 잡을 리 없었죠. 이렇게 헤라클레스는 사슴을 잡고도 에우리스테우스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아르테미스의 원한까지 피하게 됩니다. 의외의 똑똑한 면도 있어요. 영웅은 괜히 영웅이 아닌 겁니다. 에우리스테우스가 괴물을 산채로 잡아오라는 명령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산에 사는 거대한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아오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산을 오르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에 케이론이라는 현자를 찾아갑니다. 케이론은 어릴 때 헤라클레스를 가르친 적이 있는 스승님이에요. 말의 몸을 가졌고 사람의 상반신을 하고 있습니다. 반인반마인 거죠. 스승님에게 멧돼지 잡는 방법과 위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냥에 쉽게 성공합니다.
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여기에 들려요. 그래서 케이론과 저녁을 먹던 중 친한 켄타우로스였던 폴로스가 반주를 한잔 하자며 디오니소스에게 받은 술을 내왔어요. 자, 뚜껑을 열자 술 향기가 온 산을 뒤덮습니다. 이 향기를 맡은 켄타우로스들이 전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술이 신이 만들어서 굉장히 독해요. 물을 섞어 마셔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켄타우로스들이 원액을 통째로 원샷을 하면서 모두 술에 취했고 정신도 나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헤라클레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어릴 때 같이 공부하던 이 동문을. 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던 헤라클레스는 결국 히드라의 피가 묻은 화살까지 쏘게 됩니다. 이때 스승이었던 케이론이 화살에 맞았고 독에 중독되면서 결국 목숨을 잃었죠. 이렇게 스승과 친구들의 희생까지 겪으면서 네 번째 모험을 어렵게 완수합니다. 헤라클레스에게 뭔가 계속 사냥해 오라는 명령이 지겨워졌는지 에우리스테우스는 다섯 번째 임무로 이웃나라 왕인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우게이아스의 소는 무려 1000마리나 됐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먹는 데다가 지난 30년간 배설물을 한 번도 치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청소를 끝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아우게이아스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해낸다면 소 100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더럽긴 더러웠나 봐요. 헤라클레스가 힘껏 아주 힘자랑하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쌓인 이 소똥들이 단단히 굳어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아주 영리하게 임무를 해결하죠. 마침 외양간 주위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도랑을 파서 강물을 외양간 쪽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외양간의 배설물들이 쓸려 나가죠. 소를 100마리나 주게 생긴 아우게이아스 왕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해요. 이건 강물이 청소한 거지. 야, 네가 한 게 아니잖아. 하면서 약속한 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시를 내렸던 에우리스테우스도 이번 임무는 성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쌍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다혈질 성격 나온 거죠. 아우게이아스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편을 들다 추방당한 아들이 있었어요. 필레우스라고 하는데 이 필레우스에게 나라를 맡겨버렸죠. 에우리스테우스는 자신도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이렇게 다섯 번째 임무를 인정해 줍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임무가 주어져요. 근처 늪지대에 사는 새들을 쫓아내라는 임무였습니다. 이 새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가 만들었는데 몸은 새예요. 하지만 여자의 머리를 가진 반인반수였습니다. 사람 고기를 즐겨 먹었고 자신의 깃털을 이렇게 활처럼 쏴가지고 공격하는 능력도 가졌대요. 헤라클레스가 근데 몸집이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늪지대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경에 처할 때마다 구원군으로 등장하는 아테나 덕에 임무를 완수하죠. 아테나가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청동총을 헤라클레스에게 줍니다. 이번 임무는 새들을 잡아오는 게 아니고 늪지대에서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종을 두드려요. 땅땅땅땅 두드리니까 새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요. 그리고 활도 쏴서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에게 내려진 일곱 번째 임무는 크레타라는 곳을 다스리는 미노스 왕의 흰 황소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별거 다 잡아야 돼. 이 황소의 주인이 근데 원래 포세이돈입니다. 미노스 왕이 자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라며 보내준 것이었어요. 아니, 자기한테 제사 지낼 소를 왜 자기가 줘? 그죠? 하지만 문제가 막상 이 흰소의 아름다움에 욕심이 난 미노스 왕이 자신의 다른 소를 제물로 바쳤고 흰소는 몰래 가져요. 이것에 화가 난 포세이돈이 약속을 어긴 인간을 가만히 놔둘 수 없죠. 아프로디테에게 부탁을 해서 미노스 왕의 왕비가 이 소에게 반하게 만듭니다. 미궁 이야기죠. 흰소에게 반한 왕비는 발명가인 다이달로스에게 나무로 만든 암소를 제작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 흰소와 첫날 밤을 보내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미노타우루스죠. 그래도 분이 덜 풀린 포세이돈은 미노타우루스를 미쳐 날뛰게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고 온갖 농작물도 다 짓밟게 시킵니다.
이럴 때 헤라클레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 흰 소를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미노스 왕이 너무 고마웠죠. 그 사이 실력이 더 늘은 헤라클레스는 어렵지 않게 소를 제압했고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헤라클레스 하면 힘센 남자의 상징이다 보니 동시에 머리는 조금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의외로 머리를 쓰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손쉽게 위기를 돌파하는 면도 보여주죠. 가족을 죽인 일로 사실 헤라의 저주 때문이지만 헤라클레스는 또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헤라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죄를 씻겠다며 도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으로 계속될 과업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달성하지 못하게 될까봐 미리 걱정부터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보면 실패를 염두한다, 이것은 내 사전에 없음,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일단 그 일에 뛰어들고요.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이런 생각만 보입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집중하는 것이 어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